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늘 하시던 대로 새벽 산책을 다녀오고 식사도 평소처럼 하셨지요. 그런데 오전 9시쯤이었나 갑자기 거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부가 소파 옆으로 쓰러져 계셨고 얼굴은 멍하니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이쪽 저쪽 불러봐도 반응이 없고 말도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왼쪽 다리에 힘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도 조금 떨리고 있었고요. 형부는 올해 63이셨습니다. 평소엔 큰 병 없이 지내셨고 고혈압 약은 몇 년 전부터 드시긴 했지만 그 외에는 병원 신세를 거의 진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기셨지요. 그래서 그런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옮기는 내내 마음속에선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심장 문제인가? 쓰러지기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리 마비와 발음 이상을 보고 뇌졸중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CT 촬영과 혈관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형부의 오른쪽 뇌혈관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혈전, 즉 피가 엉켜 생긴 덩어리가 뇌 속을 막고 있었고 그것이 왼쪽 몸의 마비를 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뉴스에서만 보던 뇌졸중이라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갑작스럽고 그렇게 일상 속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아침 식사까지 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형부의 몸은 이미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어깨가 뻐근하다, 손끝이 찌릿하다 하시곤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요즘 날씨 탓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걸을 때 왼쪽 발을 약간 끌듯이 걷는 모습도 가끔 보였는데 그때도 그냥 관절이 안 좋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손글씨가 예전보다 많이 흐트러졌고 말끝이 조금씩 느려진다거나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시던 것도 있었지만 그게 뇌에서 오는 경고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형부는 은퇴 후 생활에 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갑자기 많아진 여유 시간 속에서 처음엔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외출도 줄고 운동도 뜸해졌습니다. 몸무게는 조금씩 늘었고 혈압도 예전보다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약을 드시고 계셨으니 괜찮겠지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주 얕은 안심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혈관이 막히기 전부터 미세한 징후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피곤함이라 넘겼던 것들이 실은 혈관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던 거지요. 우리 시니어 세대는 참고 사는 데 익숙하고 병원은 큰일 날 때 가는 곳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부 역시도 아프다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성격이 이번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넘겼던 많은 순간들이 결국 큰 응급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몸을 들여다볼 걸.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한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내신 후 형부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의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고 말씀이 조금씩 어눌해지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래도 다행인 건 뇌 손상이 크지 않아 재활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혼자 앉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그러다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점점 팔과 다리의 감각을 되찾기 위한 반복적인 움직임을 배워갔습니다. 형부는 걷기 운동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큰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뇌 자극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복도 끝까지 가는데도 헉헉대며 겨우 걸으셨는데 그 과정을 정말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하루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운동이 약입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이 형부의 마음에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재활센터 퇴원 후에도 병원 근처 공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10걸음 걷고 쉬기를 반복했지요. 그러다 점점 보폭이 넓어지고 호흡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이게 내 발이 맞나? 하실 정도로 뇌졸중 이후에 몸은 낯설었지만 그 낯선 몸을 매일 조금씩 익혀가는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하지만 꾸준함이 전부였습니다. 시니어에게 맞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회복의 시작이었지요. 형부는 말하셨습니다. 처음엔 걷는 게 재활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걷는 게 내 삶을 되찾는 일이더라. 그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걷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형부는 지팡이를 손에서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주 불안해하셨지만 두세 걸음씩 혼자 걸어보는 걸 반복하셨지요. 병원에서 함께 재활하던 환자분들이 오, 형님 오늘은 혼자 걷네 하며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땐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처음엔 눈빛이 흐리고 어딘가 두려운 듯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며 다시 예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가벼워지셨고 하루 중 피로감을 느끼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하셨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뇌혈류가 회복됩니다. 특히 뇌졸중 이후에는 움직이는 것이 곧 약이죠. 형부는 그 이야기를 늘 되새기셨습니다. 실제로 병원 정기검진에서 심박수와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다리 근육도 눈에 띄게 단단해졌습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균형 감각이 많이 개선되었고 중심을 잡는 능력도 좋아졌지요. 걷기 운동은 단순하지만 뇌와 몸의 연결을 다시 붙들어주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만성적으로 있었던 어깨, 통증과 수면 장애도 자연스럽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2, 3시에 자주 깨곤 하셨는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7시간 이상 푹 자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손글씨였습니다. 처음엔 이름 석자도 삐뚤빼뚤 써내려가기 어려웠는데 3달쯤 지나자 메모를 남기실 정도로 손놀림이 안정됐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 종이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가족에겐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도 회복되는 걸 보며 움직임이라는 게 단순한 동작 이상의 힘을 가진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형부는 원래 말수가 적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유머도 있었고 이야기할 때면 눈을 맞추며 웃곤 하셨죠. 그런데 뇌졸중 이후엔 달랐습니다. 몸이 안 따라주니 말도 줄고 눈빛도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그냥 고개만 끄덕일 때가 많았지요. 아마 속으로는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신을 점점 움츠러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시작하면서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걸었던 공원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고 천천히 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날씨가 좋네요 같은 짧은 말이었지만 어느 날은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본인의 얘기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병원에서 받은 일기 쓰기 권유 이후였습니다. 처음엔 글씨도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꺼려 하셨지만 하루에 한 줄씩 써내려가는 그 기록들이 점점 형부의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오늘 50보 걸었다. 지팡이 안 짚고 공원에서 웃는 아줌마랑 인사함.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에 형부의 자존감이 서서히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뇌졸중은 단지 몸만 쓰러뜨리는 병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눌러버리는 병이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 이제 가족에게 짐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자책이 스스로를 갉아먹지요. 하지만 매일의 작고 소소한 회복이 그런 생각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형부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땐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바닥을 치더라. 그런데 다시 일어날 땐 몸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야 마음이 따라오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그 순간 이 모든 회복이 단순한 재활을 넘어 인생의 회복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병원 복도 걷기도 벅차던 형부가 어느새 공원 벤치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산책 친구들과 오늘은 좀 덥네요. 무릎 괜찮으세요? 같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점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대에 산책을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어떤 날은 막걸리 한 병 들고 오늘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나 하시죠 하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사람들과 웃고 묻고 공감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형부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말이 잘 안 되니 짜증을 내시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 가족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형부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랑 같이 걷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형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일부러 손녀가 오는 시간에 맞춰 운동 시간을 조정하셨지요. 그렇게 걷기 운동은 단순한 재활이 아니라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방에만 계시던 형부가 이제는 손녀와 함께 길을 걸으며 웃고 마주 보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웃과도 안부를 묻습니다. 그 속에서 형부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마음을 되찾아가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건 동네 작은 경로당 모임에 다시 참여하시게 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동년배 친구분들이 다시 얼굴 보니까 참 좋네 하며 반겨주셨고 형부는 그날 처음으로 조금 더 편안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선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하지요. 형부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 수 있었던 건 몸의 회복 이상으로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형부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뇌졸중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피가 잘 안 통해 생기는 병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뇌졸중은 사실 아주 복잡하고 치명적인 질환이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뇌졸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셨습니다.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입니다. 형부는 전자의 경우였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사망 원인 중 4번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65세 이상에서는 해마다 약 10명 중 1명꼴로 경험한다고 하더군요. 이 중 뇌경색은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하며 대부분 혈전 피떡에 의해 뇌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뇌는 손상되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생존율과 회복률이 높아집니다. 형부도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혈전 제거술을 받으셨기에 후유증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이 운동, 그 중에서도 유산소 걷기였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후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실시한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재발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고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도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형부가 꾸준히 걷기를 지속한 것도 이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운동은 약물보다 더 중요한 치료입니다. 특히 노년기 뇌졸중 환자에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한 체력 회복을 넘어서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자극하고 살아남은 세포들이 기능을 보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형부도 운동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초기보다 눈에 띄게 향상된 결과를 받았습니다. 형부가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며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건 맞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자칫 무리하게 움직이면 균형을 잃거나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운동은 계획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걷는 것이 아니라 심박수와 혈압 상태를 체크하고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꼼꼼히 기록하며 시작해야 했습니다. 형부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처음 일주일은
집 근처 병원에서 지정된 운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짧은 거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까지 단계별로 조금씩 늘려갔지요. 특히 걷기 운동 시에는 옆에 반드시 보호자나 가족이 함께 붙어 있어야 했고, 저혈당이나 어지럼증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욕심이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며칠 지나면 스스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루 전보다 한 걸음만 더. 무리하지 말고 늘 전날보다 단 한 걸음만 더 걷는 걸 목표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뇌졸중 이후 몸은 느리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꾸준함은 중요하지만 빨리 회복하겠다는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시니어의 몸은 회복력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고려한 운동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 전후의 체온 관리와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철엔 땀이 나면서 체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고 갑작스러운 외출 운동은 피해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운동은 칼과 같습니다. 제대로 쓰면 생명을 살리지만 잘못 다루면 오히려 상처를 남깁니다. 시니어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운동 잘하셔야 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가 먼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부도 처음부터 운동을 즐기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굽거나 몸이 조금 무거운 날이면 오늘은 쉬고 내일 하지 뭐 하실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운동은 하루 이틀 쉬기 시작하면 금세 흐름이 끊기고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부와 함께 작은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같은 시간에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겁니다. 운동 시간이 아니라 나서는 시간만 지키는 것이죠. 이 단순한 루틴 하나가 형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록하기였습니다. 작은 수첩에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한 줄씩 적으셨는데요. 시간이 쌓이자 그것이 하나의 성취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가 100일 넘게 빠지지 않고 걸었네. 이 말을 하시던 날 형부는 조금 뿌듯한 듯 웃으셨습니다. 운동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도 필요했습니다. 단조로운 산책길에 작은 변화를 주기 위해 주 1회는 근처 호수공원이나 숲길로 코스를 바꿔보기도 했고, 운동 후에는 좋아하시는 보리차 한 잔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운동 자체보다 운동 후의 기분 좋은 느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중요했지요. 또한 운동을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형부는 처음엔 말없이 걷기만 하셨지만 나중에는 동네 이웃들과 마주치며 오늘 몇 바퀴 도셨나요? 하는 말을 주고받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형부가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화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몸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셨고, 예전보다 발이 더 잘 나간다, 계단 올라가는데 덜 숨차다는 자각이 그 자체로 동기가 되었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큰 적은 나는 못해라는 포기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라도 계속 느끼고 기록하면 그것이 내일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함은 재능보다 강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형부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노년의 건강이라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단지 병이 없고 병원에 가지 않는 상태만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다치고 아파도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이 있고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부처럼 작은 발걸음 하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론 느리고 지루하고 때론 외롭고 힘겹더라도 절대 헛된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너무 많은 책임과 고생을 감내해 오셨기에 이제는 몸의 이상을 참지 말고 미루지 말고 보살펴야 합니다. 병이 왔다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형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발걸음으로. 손녀와 손을 잡고 걷는 길에서 요즘은 걷는 게 제일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부, 그 길이 바로 인생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마음이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단 10걸음이라도 걸어보세요. 처음은 작게, 하지만 그 시작이 분명히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나는 아직 괜찮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작게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병상에 계신 분도 혹은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나도, 혹시 우리 가족도 그런 불안한 마음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형부의 걸음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단지 정보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시니어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고받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곁에서 계속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